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GN 뉴스 브리핑 시작합니다. 신종플루 확산이 우려되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각종 박람회와 행사들이 잇따라 취소됐었는데요. 최근에는 행사를 취소하는 대신 온라인상에서 열리는 박람회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임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방의 한 광역자치단체는 이달 중순으로 계획돼 있던 여성 일자리 박람회를 사이버 박람회로 바꿔 열었습니다. 당초 계획된 박람회는 실내 행사로 기업체와 구직자가 현장에서 직접 만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신종플루에 노출되는 큰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행사장에 오는 여성들이 감염에 약한 어린이와 육아를 동반하는 것도 취약한 부분으로 지적되면서 행사를 진행하되 사이버 박람회로 바꿔 온라인상에서 채용관과 인재관 등을 운영하며 다양한 취업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국내 한 대형 유학원도 이달 중순부터 한 달간 진행되는 유학박람회를 사이버 박람회로 바꿔 열었습니다. 학생들의 신종플루 감염 위험을 최소화할 뿐 아니라 오프라인 박람회에서 사용되는 많은 경비들이 줄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원이나 경품 제공 등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방문객의 발길이 부쩍 늘었습니다. 기존의 오프라인 박람회는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이기 때문에 많은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상주하면서 그 박람회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이버 유학 박람회는 그런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그 혜택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신종플루 여파로 웨딩 박람회를 찾는 예비 부부들의 발걸음도 줄면서 온라인상에서 진행되는 사이버 웨딩 페어도 인기입니다. 악재로 인해 취소나 연기를 하기보다는 온라인상에서 열리는 박람회가 고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비즈니스엔 임은경입니다. 주식형 펀드의 환매가 거세게 이루어지는 가운데 온라인 펀드들이 나홀로 독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 펀드의 설정액은 연초에 비해 무려 50%나 늘었습니다. 이현주 기자입니다. 펀드의 거센 환매 압력에도 온라인 펀드 설정액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들어 국내 주식형 펀드는 5조 원 이상 환매됐지만 온라인 전용 국내 주식형 펀드 설정액은 지난해 연말 2천억 원에서 9월 현재 3천억 원을 넘어서며 연초 대비 50%나 증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온라인 펀드 수는 159개로 올 들어서만 47개 펀드가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온라인 펀드 선전에 대해 저렴한 보수료와 편리함이 높은 경쟁력으로 부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일반적인 주식형 펀드들의 보수가 2% 안팎인 데 비해 온라인 펀드 수수료는 1%대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저렴한 수수료가 장기 성과에 도움이 되는 만큼 앞으로도 온라인 펀드에 대한 관심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온라인 펀드의 경우 설정액이 작은 초소형 펀드들이 많아 운용사들이 관리에 부실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펀드 가입 시 온라인 전용 펀드와 모 펀드의 설정액 규모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비즈니스엔 이현주입니다. 투자자들이 기업에 대한 투자에 앞서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바로 증권사에서 제시하는 해당 기업들의 목표 주가인데요. 네, 그렇다면 이런 목표 주가는 어떻게 산정되는 것인지, 또 산출된 목표 주가는 투자 시 전폭적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인지 이슬비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슬비 기자. 네, 증권사들이 제시하는 목표 주가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네, 증권사에서 발간하는 기업 리포트를 보면 제일 앞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목표 주가인데요. 말 그대로 목표 주가라는 것은 기업의 미래 가치를 근거로 증권사가 미리 산출해 놓은 예상 주가를 말합니다. 이 같은 목표 주가는 먼저 해당 기업의 예상 실적 추정을 바탕으로 동점업계의 평균 PER과 기업의 주당 순이익인 EPS, 그리고 영업이익을 기업 가치로 나눈 부분 등을 종합해서 산출하게 됩니다. 관련 전문가에게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같이 실제 목표 주가를 산정하는 측에서 본다면 크게 두 가지 정도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절대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평가하는 방식이 있을 텐데, 다만 지금 저희가 쓰는 방식은 주로 상대 평가 방식을 많이 쓰게 됩니다.
특히 이 같은 목표 주가는 전문 분석 능력이 부족한 개인 투자자들에게 참고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증권사들의 목표가 상향 조정이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를 불러일으키며 해당 기업의 주가 상승을 견인하는 경우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의료제조업체 한섬은 실적 대비 저평가됐다며 목표가를 대폭 상향한 증권사들의 긍정적 리포트에 힘입어 연중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 대중매체에서 보여지는 목표 주가라는 거에 대해서 참고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대중매체를 통하지 않고서는 주식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참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여러 각도로 이제 각자 이제 특색이 있는 리포트들이 발간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 어떤 제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정말 백그라운드, 그러니까 거시적인 관점의 트렌드를 읽는 데 도움이 되고요. 최근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목표 주가 상향 조정들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경우 YF 소나타의 신차 효과와 글로벌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 확대에 대한 기대감으로 목표 주가가 상향 조정됐고, LG화학도 2차 전지 시장의 성장성에 대한 높은 기대감이 반영되며 목표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이와 함께 증시 대장주인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 상향 조정에도 국내외 증권사들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엔 국내 한 증권사가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106만 원까지 올린 데 이어 또 다른 증권사도 105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LCD, 휴대폰 전 부분에서 골고루 이익이 나면서 내년도에는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돼서 목표 주가 100만 원 정도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앞으로도 반도체 쪽에서도 시장 점유율이 더 올라가고 TV 쪽 같은 부분, 전체적으로 휴대폰에서도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시장 지배력이 넓혀가는 부분들이 향후에 이익의 질을 더욱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보여주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일부에서는 삼성전자의 높은 성장성에 대해선 동의하지만 목표가인 100만 원을 넘어서기 위해선 신고가를 경신한 현재 주가에서 20%가 넘게 올라야 한다며 이는 현실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목표 주가는 미래에 대한 예상치인 만큼 현실 주가는 다소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다면 증권사가 제시한 목표 주가가 실제 주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들이 빈번하게 생길 수 있다는 건가요? 아무래도 목표 주가라는 것이 미래에 대한 부분을 예측하는 것이다 보니까 이 괴리감이란 게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게임 대장주인 NC소프트의 경우 증권사들의 대표적인 목표 주가 전망의 실패 사례로 꼽힙니다. 연말부터 지속된 게임주 열풍으로 게임주들이 올해 초까지 나홀로 상승세를 펼치는 가운데 게임 대장주 NC소프트는 아이온의 성공에 힘입어 주가가 천정부지로 뛰어올랐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예상을 뛰어넘는 주가에 당황하며 뒤늦게 NC소프트의 목표가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NC소프트의 주가는 6월 고점 이후 하락세를 이어갔고 8월 중순 2분기 실적 부진을 계기로 11만 원대까지 가파르게 떨어져 고점 대비 반토막이란 불명예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6월부터 NC소프트의 주가가 하락세를 보임에도 불구 증권사들은 7월에도 긍정적 전망의 리포트를 쏟아내며 기존 목표가를 고수. 결국 실적이 발표된 이후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제 증권사들 추정이 좀 문제였는데요. 2009년 로열티 기준으로 중국에서 1,000억 원이 가능하다. 이런 이제 전망들이 연초에 있었고요. 이게 1,000억이라는 올해 이제 숫자가 나오려면 저희가 트래픽을 역산해보면 불가능한 숫자였는데 좀 과도한 이제 기대감을 갖고 좀 출발을 했었고 실제 2분기 때 중국에서 로열티는 110억 원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처럼 증권사들은 잘못된 실적 추정치로 NC소프트에 대해 긍정적 투자 관점을 유지하며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끼쳤습니다. 실제로 이런 증권사들의 장밋빛 전망만 믿고 투자에 임했던 투자자들은 고스란히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은 의뢰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한 번씩 하는 의례적인 거로밖에 안 보여주고 그렇게 많이 신뢰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때 보면 이제 목표 주가를 올렸다가 오히려 또 주가가 내려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그럴 때 보면 좀 어떤 생각 드시는지. 뒤에 생각하는 게 또 속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잘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불과 얼마 전만 해도 거의 주가보다 이제 후행해서 나타나고 먼저 따라했다가 좀 손실 보는 경우도 좀 많이 있었고, 하여튼 좀 약간 터무니없는 경우가 좀 많이 있었다고. 이와 함께 올해 초 증시를 이끌었던 테마주들도 목표 주가와 실제 주가 사이에서 높은 괴리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초 풍력 테마주들이 각광받으며 주가가 급등하자 증권사들은 관련 기업들의 목표 주가를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풍력주들의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지며 기대감으로 올랐던 주가가 크게 빠지면서 목표 주가와의 괴리율이 높아진 것입니다. 풍력에 대한 성장성을 생각하는 기대감으로 목표 주가를 많이 높여놨는데 실적들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나오면서 주가 하락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괴리율이 더 커진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이처럼 기업들의 펀더멘털에 근거한 목표가 제시가 아닌 일부 실효를 따라가기 위한 목표 주가 올리기는 결국 투자자들의 손실로 이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들의 매수세가 몰리는 테마주나 중소형주의 목표 주가를 산정할 땐 보다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처럼 목표 주가가 사후를 전망하는 주관적 지표다 보니까 일정 부분 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목표 주가는 어떤 식으로 활용해야겠습니까? 전문가들은 목표 주가라는 것은 투자 시 참고사항일 뿐이라며 전적으로 맹신하며 투자에 임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진단했습니다. 목표 주가가 유효한 투자 잣대이긴 하지만 예측에 근거를 둔 주관적인 지표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애널리스트들이 미래 전망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현재의 상황이라며 당장의 주가가 좋으면 미래도 긍정적으로 보고 주가가 지지부진하면 미래도 어둡게 보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증권사마다 개별 기업에 대해 제시한 목표 주가의 차이가 나는 만큼 한 곳에서 제시한 목표가를 믿고 투자하는 것보단 다양한 증권사들의 평가를 참고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네, 이슬비 기자 수고했습니다. 자동차 업체들이 신차를 속속 출시하고 있습니다. 업계 간 판매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훈 기자입니다. 올 가을 들어 신차 출시가 분모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이달 중순 이후 현재까지만 6종의 신차가 한꺼번에 발표돼 눈길을 모았습니다. 포문을 연 것은 현대의 YF 소나타. 디자인과 성능 모든 면이 양상돼 화제를 모았습니다. 10월 출시 예정인 토요타의 베스트셀러 캠리, 연말 출시를 앞두고 있는 USM5와의 승부가 예고돼 있습니다. YF 소나타가 3천만 원 가깝게 출시돼 캠리와 SM5의 출시가에 따라 중형차 시장의 판도가 좌우될 전망입니다. 22일에는 GM 대우의 라세티 프리미어 ID와 독일 폭스바겐의 6세대 골프가 동시에 발표됐습니다. 현대 아반떼와 르노 삼성의 USM3, 기아의 포르테 쿱이 모두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는 가운데 라세티와 골프가 참전하면서 준중형차의 승자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됐습니다. 고급차 시장 역시 그 모양새가 심상치 않습니다. 23일 벤츠코리아는 세계 최초 압축 리튬 이온 배터리를 탑재한 벤츠 S400 하이브리드와 S클래스 최상급 모델 S600을 발표했습니다. 현대자동차 역시 9월 말 자사 최고급 세단 에쿠스 리무진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대형차 시장을 건 국산 대 수입차 간 자존심 싸움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스포츠 세단 경쟁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포르쉐 최초의 포도어 쿠페가 22일 선보였고 렉서스에서도 UIS 250 F 스포츠를 발표, 25일부터 판매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연말까지 출시가 예정된 신차는 총 20여 종으로 최근 자동차 시장은 크기와 국내외를 가리지 않는 전면전의 양상입니다. 전문가들은 국내 신차 출시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빠른 경기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잇따라 신차들이 나오는 것들은 최근에 소비 심리가 살아나면서 자동차 업체들이 신차 효과를 최대한 누리기 위해서 신차를 잇따라 내놓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신차 판매 경쟁의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는 국내 자동차 시장의 치열한 접전이 침체된 내수 시장에 불을 붙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비즈니스N 김용훈입니다.
극장가에는 가을바람을 타고 온 사랑 얘기가 넘실거립니다. 이번 주 개봉 영화 소식 김효선 기자가 전합니다. 각종 사이트에서 예매 1위를 석권하며 올가을 최고의 기대작으로 꼽힌 영화 내 사랑 내 곁입니다. 몸이 조금씩 마비되는 루게릭병을 앓고 있는 종우. 유일한 혈육인 어머니마저 돌아가시던 날, 종우는 어린 시절 한 동네에서 자란 장래 지도자 지수와 운명처럼 재회하고 사랑에 빠집니다. 사귀자, 종식으로. 1년 뒤 결혼식으로 올린 두 사람의 신혼 보금자리는 다름 아닌 병원. 종우의 근육은 점점 마비돼 가고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언어 장애를 겪게 됩니다. 몸이 아픈 남편을 헌신적으로 돌보는 지고지순한 아내 역의 하지원은 관객들의 심금을 울리고 루게릭병 환자로 분한 김영민은 무려 20kg이나 감량해 개봉 전부터 화제를 모았습니다. 저는 무조건 처음부터 그냥 이건 살을 덜어내지 않으면은 이 영화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다이어트를 하기보다는 그냥 기아 체험이라고나 할까요? 병실에서 일어나는 주변 인물들의 이야기도 눈물겹습니다. 끝내 정신이 돌아오지 않는 남편의 딸귀를 때리는 할머니. 그냥 죽어? 죽고 싶다는 딸 앞에 한없이 눈물만 흘리는 엄마. 혼수 상태에 빠진 아내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는 남편 등 살면서 닥칠 수 있는 불행이 있는 그대로 담담하게 그려집니다. 기다릴 테니까. 황후 간택 전 하루 동안의 해변 나들이에 나선 민자영. 그곳에서 우연히 자객 무명을 만나고 무명과 자영은 첫눈에 운명적인 사랑을 직감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 왕후가 될 몸으로 며칠 후 고종과 자영의 혼례가 치러지고 자영을 잊지 못한 무명은 호위무사가 돼 정쟁으로 얼룩진 궁궐에서 자영을 지킵니다. 조선의 마지막 국모 명성황후 민자영과 그의 호위무사의 안타까운 사랑을 그린 사극멜로 불꽃처럼 나비처럼입니다. 명성황후 시해 사건 당시 최후까지 일본 자객들과 싸운 시위대장 홍계훈 장군을 모티브로 한 야설록의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했습니다. 분홍신을 연출한 김용균 감독의 작품으로 한나라의 국모로 분한 수혜는 사랑스러우면서도 절도 있는 카리스마를 선보이고 조승우는 한 여자를 위해 어떠한 위험도 감수하는 뚝심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계적인 그 화려한 볼거리와 잔잔한 감동보다 거대한 감동이 오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눈을 뗄 수 없는 영화가 되지 않을까 감히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내달 8일 개봉하는 영화 호우 시절 역시 감성적 멜로 영화입니다. 8월의 크리스마스, 봄날은 간다를 연출한 허진호 감독의 5번째 작품입니다. 영화는 미국 유학 시절 사랑인 줄 모른 채 헤어졌다가 몇 년 후 우연히 만나 진짜 사랑을 하게 되는 두 남녀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허진호 감독이 8월의 크리스마스부터 주인공으로 염두에 뒀다는 정우성과 중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배우 중 한 명인 고원원이 풋풋하고 눈부신 사랑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 밖에 이번 주에는 가족과 함께 볼만한 영화도 대거 개봉했습니다. 현 프로야구 구단을 소재로 한 최초의 다큐멘터리 영화 나는 갈매기는 롯데자이언츠 선수들의 실생활과 경기장에서 일어나는 생생한 감동을 스크린 속에 펼쳐 보입니다. 또한 극장판 탄생 15주년 기념작으로 국내에서 처음 개봉되는 짱구는 못 말려 극장판 태풍을 부르는 노래하는 엉덩이 폭탄은 한국 어린이 관객의 평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즈니스엔 김효성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